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자, 먼저 용호 상박 역대 명예의 전당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률입니다. 종목 수익률인데요. 조기준 매니저를 시작으로 백인현 매니저 연속 2번 우승을 했었고요. 강시환 매니저 4일 전기 35%대 우승. 자, 강시환 매니저가 여러분 오늘 출연하는 날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명예의 전당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용호 상박을 빛냈나? 딱 잘 보이는, 제일 자주 보이는 분이 그분입니다. 이호근 매니저죠. 자, 5월, 6월, 8월. 자, 역대 용호 상박 최다 우승자인 이호근 매니저 119%도 있었고요. 123%도 있었습니다. 57%. 이번 달도 이호근 매니저의 활약이 상당히 도드라진데요. 자, 오늘 이호근 매니저도 출연합니다.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매니저 먼저 소개합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햄버거 발굴의 달인 이호근 매니저, 트렌드 세터 강시환 매니저, 최상위 수급주만 공략 최원범 매니저, 시세 분출의 추적자 성화준 매니저.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용호 상박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팀, 월수 팀 함께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성하준 매니저, 강시환 매니저, 최원범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하지 않아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뭘 하지 않아도 기분 좋은 그렇죠. 4000P. 야, 이게 저도 이제 인사를 할 때마다 매니저님들의 그 컨디션을 인사 톤으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뭐 별거 하지 않아도 오늘 인사 톤이 높다. 아, 매니저님들의 기분이 상당히 좋고 요즘 매니저들의 종목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000을 넘어간 증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고요. 모두가 처음 첫 경험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이야기를 프리토크로 좀 먼저 해볼까 해요. 한번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0P 시대, 10만 전자의 시대. 아, 이거 처음 보는 시대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000P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들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시선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남들과는 다른 시선도 필요할 것도 같고요. 뭐 뭔가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생각 없이 빨리 주식이라도 한 주 더 사야 되나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매니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야기해 주실 분은요. 제가 좀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어떤 네. 쪽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 거예요? 뭐 사실 지금 시장을 겁먹을 필요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사실 여기서 4000스피, 4040선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진짜 본격적인 시작선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사실 아무도 판가름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사실 지금 입장에서 4000스피까지 오는데 어떻게 왔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코로나 때는 크게 뭐 이 시장에서 또 할 게 없고 했다 보니까 단기 수급, 유동성이 또 돌면서 지수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미끄러졌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숫자로 실제 반영이 돼서 그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흐름도 보게 되면은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기여한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냥 올랐느냐? 실적이 뒷받침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와, 우리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가치 투자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저는 또 우리 시장에 조금 더 강한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적 시즌 겹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겹쳐 있는 실적 시즌에 앞으로 또 실적이 터질 수 있는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해 본다라 그러면 4000스피는 고점이 아니고 오히려 바닥을 딛고 또 기간 조정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바닥을 딛고 또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제가 여기서 네. 한 말씀 더 보태자면 보태. 반박이 아니죠. 반박이 아니라 보태야 됩니다. 여기서 반박을 하면 바로 혼나. 네, 보태야 됩니다. 자, 4000스피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다시 또 주식을 한번 해볼까 하는 신규 투자자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4000 너무 올라간 게 아닌가 단기간 내에 너무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 숫자가 받쳐준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온 상황이고 해외 보고서에서 계속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한 78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그럼 100만 원도 간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거품이 없다는 거잖아요. 거품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한국 증시도 만 스피도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더 보태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 증시는 미국의 증시를 바라보면서 함께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AI 지금 거품론 얘기 나오고 있지만 AI가 실질적으로 숫자로 찍혀내고 있어요. AI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구글이라든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찍히고 있단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 회사들이 일회성 물품을 납품해서 수익을 낸 게 아니라 지금 수익 구조가 월 구독료로 내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수익이 계속 발생된다는 거예요. 타박타박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숫자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AI 그런 기업들이 AI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계속 올라간다고 한다면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체들 AI 기업들에 받쳐주는 반도체를 납품한다. 그럼 우리도 실적이 계속 타박타박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4,000스피를 만끽하면서 추가 상승까지 한번 더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을 잠깐 의심할 수도 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새로운 곳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성향상으로 있거든요. 네, 저도 살짝 있는데. 저도 그래요, 사실. 네, 저도 살짝 그래요. 하는 걸 좋아하고. 그거 어떻게 해요? 뭐 이겨내야죠. 이번에도 이겨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과연 이 관세 말고 배리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리스크를 한번 그렇죠. 이 지금 글로벌 증시에 한번 생각해 보면 관세 이후로 지금 뭐 후티 반군이도 뭐 설치는 것도 아니고 시장 리스크. 중동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관세가 만약에 정말 이번에 타결로 마무리가 잘만 된다. 히토리 관세 1년 이후에 그럼 1년 동안 더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관세 이후에 지금 저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좀 극단적으로라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4,000P는 억눌려 있던 그 투심이 지금 이제야 발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만, 일본, 상해 다 5배, 그렇죠. 4배씩 올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증시 이제 2배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저는 7,000선을 좀 감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4,000에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뭐 이제 4,000이야? 네. 라는 약간 관점의 전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또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제안? 네. 뭐 지수 몇 포인트 보세요? 또 벤습니까? 아니, 이제 진행을 좋아하세요. 유금 이제님이. 네. 저는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일단 뭐 7,000포인트? 저는 그냥 코스피 7천? 만 본다고요? 아니, 근데 좀 그거는 좀 장기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지금 그 일본 같은 경우가 한 4배 올랐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이 지금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사실 저도 좀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이 상승 첫 파동이 이렇게 세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올라갈 목표치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을 그냥 단순하게 그 단타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네.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대세 상승장이니까 일단 종목을 좀 길게 가는 이러한 전략도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이제 주도주는 반도체이죠. 예, 그 반도체 일단 보셔야 되고 조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은 여기서 쉽게 끝나지 않는다. 계속 간다고 보시면 계속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순환매 속에서 또 전략 이렇게 세워서 좋아요. 이번에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네. 예.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네. 순환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한번 네. 질문을 던져볼게요. 매니저들 간략하게만 대답해주세요. 자, 지금 시장을 보면 반도체 중심으로 뭐 테크주들도 좋습니다. 쭉 올라가고 있어요. 뭐 성장주들도 올라가고 있고. 근데 반대편에서 보면 시클리컬 쪽은요. 아직 반응이 안 나왔어요. 맞아요. 뭐 화학, 맞아요. 건설 이쪽을 본다면 그런 건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뭐 테크주 갖고 가야 되는데 시클리컬에 대한 관심들을 열어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 4,000P입니다.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가 움직여야 되는 것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매니저님들 생각은 어떨지 간략하게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저는 무조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4,000스피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의 동력은 개인들의 매수세, 고객 예탁금이 80조 원을 넘겨선다라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수급의 유동성이 커진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지금 반응하지 않았던 또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흐름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집중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의 추격 매수보다는 저는 진짜 그런 쪽에 포트를 좀 다시 한번 재편성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세 상승장이니까 이제 시크니컬 역시 가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제 수출 그 구조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네. 과거에는 이제 시크릿컬이 우리나라 이제 주력 먹거리였다면 지금은 이제 화장품 그다음에 반도체. 예, 음식료,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엔터 뭐 이런 식으로 바뀌기 성화준 때문에 매니저인데 자동차도 껴주셔야죠. 자동차.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그 시대별로 이제 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생각했던 시크릿컬의 상승은 없다. 물론 이제 이것도 네, 시장 상승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해가 어느 됩니다. 정도는 따라 올라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에서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게 그렇죠. 뭐냐? 일단 이제 첫 번째 반도체 조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엔터 뭐 이런 우리 그 K-팝 뭐 이런 식의 이제 변화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 시장에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 뭔가 그거를 그걸 잘 공부해보자. 맞추면 잘 네. 맞추면 거기서 이제 큰 수익이 나는 거죠. 좋습니다. 저도 좀 동의하는 네. 게 저도 거의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조가 우리가- 많이 변화했으니. 네. 그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구조적인 완전한 변화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젠슨왕도 그 역사적으로도 인류 역사적으로 AI 인프라가 가장 크게 지금 올라갈 그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가내수공업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중화학공업주로 돌아가는 게 아닌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좀 포커싱이 됐던 그런 산업을 물론 당연히 일제히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 시대가 경제 성장률이 10% 15% 가는 그런 또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잘하는 데 집중하고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를 보는 증시를 만들자. 그러면 좋아요. 어느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항상 엔터의 아버지로서 K컬처에 대해 힘. 괜히 엔터가 한게 아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 괜히 엔터가 더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부분은 K컬처에 대한 부분이 되게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많은 산업들이 있어요. 화장품도 있고요. K컬처에 자동차도 포함되고요. 엔터도 포함되고 K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주목해서 공부해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화학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베이스로 깔려질 부분이지 그게 주도하진 않고 같이 올라가긴 하겠죠. 그렇지만 주도할 업종 중에서는 K컬처 쪽에서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그 엔터의 아버지잖아요. 네. 저도 별명 하나 있어요. 배터리. 배터리 아버지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저씨만 아니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에 그 2차 전지 엄청 강조했는데 2차 전지 이번에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ESS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배터리, 그러니까 더 좋은 근데 그래서 이제 배터리. 그래서 앞으로 저를 부를 때는 배터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더 낫다. 네. 굿, better. 배럴 휴글 리 뭐 이런 거. 그렇죠. 배럴 리다. 베럴 효글리. 네, 그렇죠. 앞으로 2차 전지 저희도 좀 많이 갈 거거든요. 그렇게 불러드리도록 하겠고 2차 전지에 대한 강조는 뭐 거의 정말 네. 제일 먼저 이호근 매니저가 해줬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좀 보면 다른 좋을 것 시각에서 같습니다. 강조했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용어 상박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니저들의 성적표 먼저 공개할 시간입니다. 순위 먼저 보시죠. 종목별 수익률입니다. 자, 여기 1위는 또 바뀌었어요. 와, 맨날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야, 0.22% 차이로 최현범 매니저의 사명 엠텍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2위 한라 IMS 이가람 매니저 37.66%고요. 3위 DI 저건 안 꺾입니다. 33.06% 이렇게 3위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순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 지금 1위일까요? 야, 이가람 매니저네요. 이가람 매니저 벌써 10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92.5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매일 말씀드리는 것도 해야겠죠. 저희는 최고가 기준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딱 목표가, 종가 기준으로만 뽑고 있다. 92.51% 순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현범 매니저 오늘 출연하고 있죠. 75.38% 2위. 또 이가람 매니저를 쫓아가고 있는데 이번 달 정말 욕심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 54.3%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또 최현범 매니저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최현범 매니저가 지금 아마 용호상박 통틀어서 순위 변동률이 제일 클 것 같아요. 탑3 내에서 지난주 1위였다가 2위였다가 3위였다가 2위였다가 다시 이제 1위 할 차례죠.
세 달째인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고 네, 점점 더 적응이 되는 저를 또 발견하면서 네, 또 발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이 지금 1등을 그 한 종목만으로 좀 제가 좀 치고 갈 수 있을 그런 좀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네. 오늘 시험 끝까지 제가 이제 네 번째 순서니까 끝까지 지켜주시고 시청률 유지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최영범 매니저 오늘 진짜 할 얘기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LNF 뭐 네. 리뷰하면서 얘기는 하겠지만 이거 지금 수익률만 거의 20몇 % 올라온 상태고 포트 첫 번째로 담았던 종목이 LNC 바이오인데 요게 오늘도 네. 톡톡히 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최영범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호상박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Better 휴근 리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호근 매니저의 리뷰 종목은요. 배터리는 아닙니다. 태양광입니다. OCI 홀딩스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확실히 리가 RE일 수도 있어요. 신재생. 네. 자, 15.16%. 벌써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OCI 홀딩스는 이 종목이 내년에 10배가 됩니다. 내년 한번 보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에서 폴리실리콘이 중국 기업들이 이제 쫙 빠지면 수급에 그 공급에 공백이 쫙 생기면 결국 이제 OCI 홀딩스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저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스페타시스가 MLB 이쪽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꽉 차지하고 있다가 미국이 견제하면서 이제 이스페타만 남으면서 지금 엄청난 지금 영업이익을 성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 OCI 홀딩스도 이제 그런 하나의 그림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올해는 실적이 좀 그저 그렇지만 아마 이제 내년 보시면 이 종목 지금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지만 내년 되면 저 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중요한 자리가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일단은 그 지난번 고점 한 12만 원 돌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뭐 다음 달에도 또 한번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홀딩스 정말 짧은 네.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엄청난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16%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이어서 이호근 매니저의 오늘의 종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이호근 매니저가 바로 지금 탑3 밑에 네. 치열하게 제가 한 2등은 할 것 같아요. 오! 자, 2등은 할 것 같다. 1등은 아니고요. 1등은 최원범 매니저. 야, 역시 최다 우승자의 네. 여유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등 할 수 있는 종목 공개해 네. 주시죠. 제가 오늘 사실 이 종목 안 갖고 오고 딴 종목 갖고 오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약속했잖아요. 지난번에 진지한 종목 말고 저랑 약속하신 거 맞아요? 네. 진지한 종목 말고 조금 종목? 가벼운 종목. 네. 네. 그래서 오늘 대아TI 갖고 왔습니다. 진짜 가볍네요. 네. 예. 제가 이제 보통 테마주는 잘 안 하는데 남북경협주는 조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또 한번 크게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6.25 때문에 이제 한번 크게 성장했고 우리가 중국 때문에 한번 크게 성장했고 이러한 이제 새로운 그 국가의 어떤 개발은 그 한 나라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재룡전기가 이제 과거에 이제 남북경협주여서 테마주로만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결국 이제 변압기 대박이 터지니까 주가가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들이 아마 남북 교류 속에서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아TI는 어떤 회사냐면 이제 철도 관련 제어 시스템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최근에 국내에 머물지 않고 현대로템이 그랬듯이 해외 시장 진출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나쁘냐? 그렇지 않고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38.3%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보신다면 이 종목은 한번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바닥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이제 좀 안정적인 자리예요. 많이 올랐으면 좀 부담이 되는데 매수가는 4,760원에서 내일 시초가, 목표가는 일단 8,000원 잡고요. 손절가는 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대아TI 저 주말 네. 동안에
남북 경협주로 네. 지금 주말 동안 이슈가 좀 있었던 부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면서 김정은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맞아요. 하면서 월요일 날 오늘 올라가는 네. 것으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장중에 다시 뭐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럼프가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행방이 네. 결정지어야 될 것 같은 아주 좀 약간 변동성이 좀 심한 종목인데 이번 주 안에 만나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일단은 됩니다. 제가 이제 트럼프랑 전화를 해봤는데 뭐래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안 받아요. 네. 번호 바꿨나 보다. 네, 아닌가 뭐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 받았는데 일단은 이제 트럼프가 좀 가능성이 좀 있을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이 미사일 한 방 쐈고 만약 네. 관심이 없었으면 미사일도 안 쐈겠죠. 근데 이제 좀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번 한 주 보는 거니까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한번 1등도 해봐야죠. 예.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뭐 아니면 뭐 빠질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일단은 대북주가 이제 움직이는 건 제 생각에는 이제 네. 기존 인프라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네. 경협이 바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지금 뭐 JST나 좋은 사람들 코데시 컴바인 이제 거성공단 쪽으로 다 가는데 그러면 철도주로 순환을 지금 보시는 네. 건가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개성공단 뭐 이쪽이 조금 뜨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철도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섬처럼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류가 되게 되면 이제 철도가 북한까지 이제 뚫려 나가서 이제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아마 좀 실적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 종목이 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하 TI. 네. 일단은 너무나도 뭔가 좀 이호근 매니저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 하나 정도 이번 주에 한번 가지고 네.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하 TI였고요. 자, 그럼 이제 성하준 매니저의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뭐 성을 바꿨다. 성씨가 아니고 차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차에 대한 강력한 이벤트를 네. 좀 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리뷰는요. 차도 좋지만 네. 원전으로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전기술 여기도 단기간에 벌써 8% 수익이 났습니다. 올해 뭐 시장에서 빠진 거는 뭐 그렇게 티가 나지도 않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전기술은 제가 바로 직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이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을 제가 기대했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마누가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상 사이클과 맞물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한테 원하는 게 뭐냐? 1번 조선, 2번 원전입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이런 관세 협상 결과에 포함될 수 있는 합의문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 뭐 해결료 재처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우라늄 농취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에 대한 수혜주를 빠르게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잡아갈 수 있었던 종목들이 한전기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조금의 리스크가 발생해서 밀려도 바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아래 꼬리 달리면서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한전기술이 가지고 있는 해결료 재처리에 대한 이슈가 계속 저는 좀 부각이 되면서 뭐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뭐 합의문이 나오고 또 원전의 협력 기대감이 계속 열린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한전기술은 직전고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시세 분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제가 항상 기대하는 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볼 때 이 정책적인 재료가 붙어준다라면 더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에서도 2035년까지 핵 융합 8대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죠. 거기에 대다수의 기술이 한전기술이 유지하고 있는 기술력과 맞물린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걸 고려해 본다라 그러면 최근에 원전주 현대건설 너무 좋았고 두산에너빌 때 신고가를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전기술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게 된다라 그러면 원전주 여러분들이 이 4천 스피를 이어가고 있는 이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전 기술 이야기 나눠봤고요. 제가 앞서 뭐 이제 성하준, 차하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용호상박에서 성하준 매니저가 지금까지 자동차 섹터 종목을 2종목 갖고 왔었는데 소름 돋게 방송 공개되고 다음날 자동차 이슈가 계속 생겼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더 궁금한데
오늘도 차를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자동차 부품주를 야, 내일 뭐 하나 있겠다. 네, 풀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포트폴리오 이렇게 쏠림 현상 잘 안 만드는데 오늘은 서현이화를 좀 풀어드려야 될 것 서현이화. 같습니다. 네, 사실 서현이화는 아시겠지만 이 글로벌 내장재 1차 협력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오랜 기간 동안 현대차, 기아 그리고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1차 협력사로서 오랜 기간 또 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시장에서 특히나 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흐름들을 잡아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항상 중요하게 보는데 서현이아가 가지고 있는 것도 SUV 차량이라든가 뭐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가 이런 고급화되고 있는 고부가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추세 속에서 뭐 실내 자동차 실내 소재라든가 아니면 뭐 가죽 마감이라든가 방음 소재 뭐 이런 쪽에서 계속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점이 실적과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현대차 기아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현대차 기아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가 예상하는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거나 어느 정도 부합한 수준이 나온다라 그러면 아 관세 우려 때문에 눌려갈 수 있었던 자동차도 역시나 돈은 잘 버는구나라는 게 맞물리면 현대차 기아 실적과 같이 자동차 부품주 또 1차 협력사로서 서현이화가 또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또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자동차 부품주를 이야기하면 항상 관세에 대한 우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용어상박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노래드린 거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 다 미국 현지화 공장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서현이화도 미국 조지아 공장을 갖고 있고 현지에서 이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또 강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이제 앞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현대차 뭐 팔고 있습니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고부가 상품을 계속해서 잘 팔고 있고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계속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부가 차량 증산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내장재의 단가 상승으로 또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의 상승도 더불어 나오는데 고부가 상품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이 반영이 된다? 그럼 이건 더 환탕 점프할 수 있는 기대감이 또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잠시 좀 가격 설정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워낙 또 오랜 기간 좀 눌려있는 듯한 흐름들이 나왔다 보니까 아마 관심을 안 두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한 발 먼저 나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서현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나름대로 이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시세가 또 한 번 시세가 분출이 됐다가 지금 한 3거래일 정도 약간 또 조정 국면에 쉬어가는 흐름이에요. 그럼 오히려 아, 이렇게 조정 자리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한번 매수를 해보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매수가는 한 12,000원 선에서 시초가 부분 분할 매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1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대응해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차준 매니저의 네. 설명 잘 들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자동차 부품주 세 종목 너무 좋은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종목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해소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세 협정에 대한 부분들이 주말 동안에 잘 될 것이고 또 중국과에 관해서 뭐 히토리도 1년 유예하고 그러면 고부가 관세 안 낼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풀어지면서 관세에 대한 묶였던 실타래가 풀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도 올라갔다가 프리에서 올라갔다가 본장에서 다 밀렸단 맞죠.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관세가 에이펙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뉴스에 바로 반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지화 공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동차는 관세에 되게 민감하다. 그래서 이게 에이펙 이후로 미뤄진다고 하면 지금까지 올라갔던 관세 때문에 올라갔다는 그 주가가 다시 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반납되지 우려감이 않을까.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해소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항상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관세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가 못 간다라는 거 안다? 그거는 더 이상 리스크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게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도 최근에 상승 흐름을 잘 만들어내고 추세가 유지됐으면 저도 안 갖고 와요. 왜? 이미 간 종목이니까. 근데 3거래일 정도 조정받으면서 쉬어간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상태고 특히나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합의문을 도장 찍는 구간이 어디냐 그 시기가 좀 밀렸을 뿐이지 25%에서 15%로 품목 관세가 하향 조정되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는 충분히 관세 협상 이후에 다시 한번 자동차 부품주가 그 수급을 끌어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제가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지금은 관세보다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보자. 실적.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관세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만 해소됐다라는 게 눈에 띄면 이렇게 현지화되어 있는 부품주들은 빠르게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저는 노려본다라는 관점에서 서현이와 여전히 모멘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매니저님 보면 이제 자동차 생각 바로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 FT랑 이번에 화신 그리고 네. 이제 오늘 이제 서현이가 갖고 서현이. 오셨는데 네.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 자동차는 세 종목만 보면 되냐? 네,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그 세 종목이 가장 또 주가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맞아. 그렇죠. 그리고 세 종목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미국 현지화. 이게 결국 우리가 우려하는 관세 비용 절감. 이걸로 이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려하는 관세에 대한 비용이 절감된다는 건 어쨌든 실적에 또 비용이 또 상쇄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세 종목 눈 감고 하나 딱 잡아서 매수해도 저는 충분히 반응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용어 상박 함께 하면서 한 번도 같은 섹터 종목을 포트에 넣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다 배나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세 종목입니다. 왜? 목요일과 금요일 현대차 기아 실적 발표 분명히 맞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걸 본다라 그러면 세 종목 그대로 다 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현 이화였습니다. 성화주 매니저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 성화주 매니저의 포트에는요 자동차 부품주만 3개가 오늘로 이렇게 들어가게 네네. 됩니다. 지금 성화주 매니저도 단기간에 수익률을 엄청 끌어올린 맞아요. 매니저들 중에 한 명인데요. 만약에 이번 주에 자동차에서 한 방이 세게 나오면은 그렇죠. 이거 거의 곱하기 3이 된다라고 맞아. 보시면 그렇죠. 돼요. 그렇죠. 아마 그걸 노리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성화준 매니저도 자 이제 과연 순위권에서 이거 곱하기 3이면 거의 우승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90% 올라가는 거. 사실 그걸 노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수익률 대결 정말 치열하고 정말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호상바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최고의 프로그램이다라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시원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시원 매니저님 오늘 리뷰 종목은요. 네. 자, 어디로 가볼까요? 한라캐스트 말하면 올라가는 게 네. 맞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한라캐스트. 제가 지난달에도 가져왔었고 찍으면 가요. 이번에도 가져왔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물론 실적이 잘 나왔지만 뭐 영업이익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 컨센에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 그것 때문에 좀 하락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주가를 다 회복했습니다. 가이던스 휴머노드 로봇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줬고요. 오늘 한라캐스트가 빠진 건 2가지 이유입니다. 테슬라가 지난장에 빠졌고 그리고 오늘 수급에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빠졌는데 오늘 한라캐스트가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거래량이 너무 적고 5일선을 찍고 아래꼬리 살짝 달았다는 거. 오호. 이렇다는 거는 내일 바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제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자 5일선부터 11선까지 분할매수 잘 하셔갖고 12,000원까지 잘 받으시면 되고요. 신규 조건도 가능하고요. 저는 11,000원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지만 12,000원 왔다 갔다는 충분히 매수할 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버형 이슈도 해소된 지금 시점에서 AI 휴머노드 로봇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서 꼭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라캐스 3.56%였고, 뭐 사실 이 시간에 뭐 쌈지엔터 등 뭐 할 얘기 진짜 많은 건데 맞습니다.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을 강시원 매니저는 소개해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종목은 어디로 가볼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쪽은 오늘의 수급이 들어온 바이오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바이오. 네, 뉴로핏 가져와봤습니다. 오, 좋습니다.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뇌영상 AI 분석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의료 AI 쪽에 좀 포진된 기업인데 동 종목이 제가 포커싱을 맞춘 건 그 치매 치료제 쪽으로 포커싱을 맞춘 겁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 치료제 레켐비의 국내 처방 개시가 2024년도부터 시작되면서 수혜가 기대감이 좀 가져 있는 상황이고 동사의 주요 제품은 퇴행성 뇌질환 MRI 기반 진단 지원 소프트웨어 뉴로핏 아쿠아 팻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 정량 분석 소프트웨어 스케일 팻이 있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병 종합 이미지 바이오마커 솔루션 아쿠아 AD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런 기술력이 지금 그 글로벌 빅파마인 로시와 그다음에 일라일리와 함께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포커싱을 맞춘 거고요. 지금 바이오가 저는 생각했을 때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바이오의 양대 산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비만 치료제와
치매 치료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비만 치료제는 이미 많이 올라왔죠. 치매 치료제는 이제부터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가운데서 ABL 바이오가 있고 그다음에 AI 분석 치매 치료제 분석하고 진단하고 그다음에 관리해주는 올인원 서비스까지 해주는 뉴로핏 동사가 앞으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다가 지금 증시가 지금까지 4,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 흐름에서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 바이오가 바로 받겠죠. 거기다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의료 AI에 대한 부분, 정부에서 바이오에 대해서 그러한 제재를 좀 완화하면서 하겠다는 내용만 나와준다고 한다면 동사가 바로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치매 감별 진단 내용을 보게 되면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이 다 해서 아쿠아를 지금 승인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확진 진단은 한국과 미국, 일본, 싱가포르가 진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제 투약 단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국가 인허가 된 상황입니다. 예. 여기다가 로슈와 일라일리가 글로벌 빅파마가 함께 하고 있는 뉴로핏 우리가 지금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와 줬어요. 그러면서 22선을 딱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18,900원 오늘 아래 꼬리까지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좀 높이 잡겠습니다. 26,200원. 전고점에 50원 빠지는 부분이고요. 손절가는 러프하게 12,3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친구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네. 대형 친구도 올라오는데 제가 지난달 로키텔스가 갖고 왔고 네. 그리고 이제 의료 AI주들이 좀 이제 순환매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인데 갖고 오신 거예요. 네.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왜 괜찮냐고 하냐면 이 뉴로핏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올라갈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것 때문에 올라왔고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으로 끌어올린 4,000스피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 바이오가 그대로 가져가면 뉴로핏 포함되고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그런 허가받는 부분에서 인허가 부분에서 좀 완화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시 한번 크게 이슈화 된다고 한다면 동종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두 가지 관세 협상 빼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인허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행도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오버행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지금 7월 25일 날 상장한 이 종목이기 그쵸. 때문에 한 달 오버행이 220만 주가 나왔던 부분도 잘 소화해서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3개월 지금 부분에 10월 25일 날 오버행 220만 주가 나온 게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잘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강시환 매니저가 오버행 물량과 관련된 종목을 갖고 오면은 높은 확률로 다음날 이슈가 있고 쭉쭉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이전에 할라케스 갖고 왔을 때 갖고 오자마자 상한가에 보냈었던 맞습니다. 오버행 기억이 이슈 나오고 있기 바로 때문에 올라갔죠. 네, 또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뉴로핏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최현범 매니저 가기 전에 우리 용우상박 성적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 수익률입니다. 최현범 매니저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죠. 사명 엠텍. 정말 이슈가 되기 일주일 전부터 담았던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명 엠텍 37.88, 현재 종목별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고가 기준 아닙니다. 종가, 목표가로만 따집니다. 1위 이가람 매니저 벌써 91.51%, 이번 달 100% 넘길 기세고요. 따라가는 최현범 매니저도 100%를 넘길 기세입니다. 현재 75.38% 최고 수익률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가 순수한 수익률이라는 거 75.38% 최현범 매니저를 먼저 만나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LNF를 이 시간에 소개해 주면서 와, 진짜 2차 전지의 그 상승세 중에 가장 강했던 건 LNF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최현범 매니저의 종목이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여기저기 좀 드리고 있는데 세비캠 눈치 보지 말고 대형주 사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세비캠이 지금 단일 수급으로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긴장을 하면서 보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LNF는 긴장을 크게 안 해도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52주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LFP까지 이제 전체 커버가 될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실적에 대한 전도 유망한 3분기 그리고 내년을 좀 기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첫 번째 스타트가 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흑자 전환이 진행되게 되면은 거기부터 이제 지금 들어왔던 저점 매수가 아니라 이제는 모멘텀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차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도 이제 단순한 2차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재료적인 반등이 좀 예상이 되는 그리고 업황에 대한 캐즘을 그런 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2차 전지는 정말 관심 있게 거기서도 대형주 중에 LNF 내일도 보시고 모레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방금 순간이 너무 좋았던 게 최현범 매니저, 뭐 많은 분들이 TV 보면서 뭐 삼형엠텍 리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니에요. LNF를 바로 이렇게 한다. LNF도 이렇게 좋은 종목이 많다라는 걸 잘 어필할 수 있는 게 진짜 최현범 매니저님 대단하다. 진짜 이번 달은 좋은 종목만 말씀을 드리니까. 그니까요. 진짜 이번 달은 진짜 저도 1등하는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의 2등은 지금 콩원범이라는데 이제 콩원범을 깨고 1위를 할 수 있을지 1위가 될 수 있는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긴장을 하면서 갖고 왔습니다. 이 예. 종목으로 1등을 조심스럽게 조금 제가 추월할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주입니다. 오늘 바이오 중에 나이백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나이백은 펩타이드 기반된 비만 치료제 기업이고 이 기업이 이제 치과 치료에 관련된 재생 소재 관련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또 보유한 또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거의 이제 펩타이드 기반 쪽의 신약 쪽으로 포커싱이 되는 대표 기업 중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결 자체가 이제 비만 치료 쪽으로 가는데 오늘 D&D 파마텍 중심 또 한미약품 중심으로 또 굉장히 또 좋은 상승이 나왔죠. 자, 미국 뉴코의 섬유증 치료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말씀드렸는데 섬유증 치료제가 6,500억 정도, 굉장히 큰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 수출이 또 성공이 됐고요.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그 다음 분기에 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일부의 그런 자금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세적인 자금들이 지금부터 바이오 쪽, 나이백 같은 종목들에 들어가고 있다. 이게 시총이 지금 체결된 가격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6천억 이상의 지금 이제 매출이 그 다음번에 이제 안정화되는 그런 기반을 좀 삼아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약 가치 기반의 리레이팅 또 재평가에 대한 국면이 지금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또 언급드리면서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차트상으로 주봉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종목이 2주 동안의 신고가를 딱 달성하고 나서 바로 좀 쉬어가는 구간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눌림 자리에서의 지금 다시금의 지금 출발 반등을 예상하고 바이오의 전체 수급 시작됐다. 내일부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46,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 33,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나이백 같은 경우 뭐 할 얘기 그렇죠. 나이백 하면 사실 저는 이용 매니저 바로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저걸로. 5월달에 나이백 갖고 1등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아주 인연이 많은 종목인데 지금 차트도 굉장히 좋아요, 나이백. 그래서 아마 이번에 최현범 매니저가 1등, 내가 2등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나이백 같은 경우가 근데 약점이 좀 있다면 일단 파트너사가 아직 공개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임상 결과는 좋다 그러지만 이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그거는 저 서두에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그 파트너사한테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지금 이제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정말 가히 폭발적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같은 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00%, 1069%가 늘었고요. 그리고 2분기 분기 대비해서 2700%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영업이익률이 51%입니다. 이 바이오 기업이 과연 영업이익률 51%, 부채 비율이 지금 35%거든요. 과연 나올 수 있는 실적 인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근간이 돼서 R&D에 대한 부분들, 펩타이드 기반의 신약 관련 그런 기술 이전이 또 추가가 되니까 그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백 저는 뭐 찬성입니다. 합격이에요. 왜요? 나이백 바이오잖아요. 찬바람이 불면 바이오 사야 됩니다. 대단 아니에요? 아니에요. 느로핏, 나이백, 바이오 동맹으로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나이백 지금 뭐 나쁠 게 없어요. 지금 실적도 너무 좋고 재무제표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알려지지 않는 고객사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추가 플러스 알파의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이백 합격일세 포트에 넣겠습니다.
뭐, 나이백 갈 것 같아요. 야, 근데 확실히 이호근 매니저가 나이백 갖고 와서 한번 네. 역전했던 사례가 있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강시환 매니저가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는 그런데 말입니다. 할 줄 알았는데 없네요. 오늘은. 좋습니다. 저 바이오 동맹이기 때문에 나이백 잘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좀 좋게 보는 나이백이다. 그리고 또 긴장하면서 갖고 왔다고 하니까 최현범 매니저가 드디어 1등을 할 수 있을지.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2등에서 깰 수 있을지. 이 징크스.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요거랑 근데 LNF 2개면은 나머지 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개로 한번. 자, 오늘 4종목 모두 나왔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 돌아올게요. 네, 종목 대결은 용호상박이 원조죠. 원조의 품격 매니저들이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재밌는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 안내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호상박 역대 최다 우승의 이호근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매일 4시에 장 끝나고 공개 방송을 매일 하니까 여러분 자동으로 그때 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방송에 참여를 못했으면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참석하시고요. 오늘 내용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2차 전지. 오늘 바이오 움직였죠. 그리고 11월, 12월에 금반지 또 움직일 겁니다. 오늘 여기에 따른 청기 누설을 오늘 제가 발표합니다. 야, 천기 누설. 네, 이거는 아무 데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니까 오늘 들어오셔서 왜 이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포인트 꼭 확인하시고요. 물론 11월 달에 이제 급등할 유망주도 세 종목 엄선해 놨으니까 꼭 오셔서 오늘 녹화해 놓은 이호근의 유튜브 검색하셔서 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천기 누설 11월도 시장을 이기고 싶다. 이호근 매니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용호상방 내 매니저들 중에서 단기간에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하준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네, 무료 방송 매번 같은 시간입니다. 9시 10분에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성하준 매니저 검색하시면요.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핵심 종목도 풀어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제가 용호상방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풀어드리는 종목들의 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거의 1위 하고 있는 LG트윈스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타율에 또 수익을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공개 방송 추천주 살짝씩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받으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 업황 궁금하다? 성하준 매니저와 함께하면은 그 솔루션 다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엔터의 아버지고요. 제가 계속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요즘 쌈지엔터 너무 좋죠? 그렇죠. 너무 누가 잘 여기에 삽니다. 아버지죠? 제가 강시환 매니저가 쌈지엔터 오버행 말씀드리면서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리사의 바로 그 그립톡까지 나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다 공개 방송에서 다 풀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녁 특별 방송으로 제가 9시 40분에 MBN 골드 그 유튜브에서 강시환 매니저 검색하시면 공개 방송 오늘 특별 방송으로 준비해뒀고요. 제가 어제도 엔터, 하이브에 대해서 풀어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방산주, 그다음에 대북주 이런 것도 다 말씀드리면서 장중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 다 하나씩 이제 순환매 장세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포커싱 맞춰야 되는지 부분 핵심 공략주 세 종목 준비해뒀으니까 오늘 저녁 9시 40분에 유튜브에서 강시환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 9시 40분에 강시환 매니저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엔터의 아버지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지금 봤을 때 이 누구보다 용호상박 7인의 매니저 중에 제일 간절하고 제일 절실한 매니저일 것 같습니다. 1위를 해야 되거든요. 잠이 안 옵니다. 네. 뷔페 제대로 간데 가시는 분들 오마카세 제대로 먹으면 다 맛있거든요. 맞아요. 네, 제 종목 같은 경우는 뭐 LNF, 로키텔스퀘어, 대덕전자 뭐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나이백 그리고 바이오 관련해서 방향성 좀 잡아드리고 반도체 로봇 안 가죠. 로봇만 좀 잡아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스탠스의 최현범 매니저한테는 아주 좋은 소스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최현범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좋은 정보, 좋은 투자 정보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용호상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